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1년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 토, 일, 3일 좀 남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주식쟁이다 보니까 저 기릿은 사실 오늘이 거의 마지막 날로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주도주도 확실하게 몇몇이 나왔었고, 게다가 연말에 막 하락하고 끝나면은 좀 기분이가 많이 나쁠 수 있는데, 그런데 왼쪽에 보다시피 연말 랠리 확실하게 보여주며 우리 계좌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좀 따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더 큰 수익을 거두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증시가 오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계좌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방송하기도 마음이 많이 편해요. 언젠가는 하락이 올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시간이 조금 멀리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는 또다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1월까지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이제 드디어 0.3%만 더 오르고 마감이 된다면은 사상 최고치를 오늘 저녁이겠죠. 오늘 저녁에 사상 최고치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도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 저녁 미국장 뜨겁길 바라고 다음 주부터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유가도 오르고 운임도 오르고 갑자기 인플레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예멘의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고 납치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장기화되자 유가와 운임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 이게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기껏 잡은 인플레가 또다시 자극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분석으로는 내년 초까지 해상 운임이 최대 2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괜히 그 금리 인하하는 그 전망이 조금 미뤄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 와중에, 다만 오늘 로이터에서는 이 부분이 완화되고 있다며 긍정적 시각도 보도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다음입니다. 러시아 보복해도 놀라지 마셈. 한국 정부가 전날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히자 러시아에서 바로 보복할 거다, 놀라지 마라, 그리고 그거는 절대 대칭적이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보복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았으니까 돌려주는 게 맞긴 한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겠죠. 빨리 전쟁만 끝나게 된다면 서로 좋게 좋은 것만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놈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싸움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러시아가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쪽이라든지 혹은 다른 것들이 나오는지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제적으로 그쪽에 관련된 에너지 쪽에 관련된 애들이 조금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고 이 러시아가 무조건 보복할 것 같다, 그리고 이걸 보복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선제적으로 정찰병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버릴 거면은 우리 달라라고 외쳤던 이탈리아산 푸른 꽃게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제 드디어 정식으로 수입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푸른색을 먹기에는 뭔가 거리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싸야 될 것 같은데 가격대는 얼마인가 봤더니 3마리에서 4마리 1kg당 1.4만원 수준이라고 하며, 참고로 국내산은 1.5에서 1.7만원에 판매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그냥 국산 먹는 거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2차 물량 때부터는 검사 가격이 사라져 1만원 내외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죠. 거의 반토막에 가까우니까요. 실제로 우리 밥상에 올 때 그때는 얼마일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싸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인도량 목표 달성 예정. 테슬라가 올해 인도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치 180만 대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4명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에 따르면 4분기 인도량 47만 대를 포함 총 182만 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다만 일론 머스크는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목표한 바 있었고 연간 200만 대를 달성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언급했던 거, 그런 것들이랑 비교하면 조금은 떨어지는 성적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이렇게 목표한 180만 대 이거를 지켜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다음입니다. LG노텍 사이버 트럭 카메라 모듈 공급. 제목과 똑같습니다. LG노텍이 테슬라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에 카메라 모듈을 전량 공급한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우리한테는 굿뉴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고로 테슬라는 지역과 차량 모델별로 카메라 모듈 업체에게 할당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LG노텍의 멕시코 공장과 텍사스 오스틴 공장과의 인접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이겁니다. 사이버 트럭은 생산량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는 것. 10월 중순을 기준으로 연간 12만 5천 대를 생산할 수 있고 25년까지는 20만 대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과연 이 생산성을 빠르게 올릴 수 있을지 거기에 따라 LG노텍의 주가도 반응할 수도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키르분들 이거 연말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가 최근 기승인 거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는 저 기릿을 따라하는 얼마나 따라할 게 없으면 나를 따라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런 녀석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이제는 수법이 더 교모해졌다고 합니다. 그 예로 배터리 아저씨가 투자 정보를 알려준다 이러한 광고를 보면은 SNS 친구 추가를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이버 가입을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놀랍게도 왼쪽에 누구죠? 맞습니다. 조인성이죠. 그 외에도 송혜교, 그 다음에 다른 연예인 또 이제 계속 나오겠죠. 그러한 유명 연예인이 덕분에 성공 투자했다 이렇게 홍보하는 영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들어보셨죠?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 아마도 여러분들 왼쪽에 보다시피 야 이게 무슨 딥페이크냐 그냥 인터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데 진짜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특히 큰 화면이 아니라 작은 화면으로 보면은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눈치채기도 매우 어렵다고 하네요. 게다가 목소리도 똑같아 안 속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또 이런 사기들의 공통점 수익금의 몇 프로를 자선 사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의 환심을 산다고 하니까 꼭 기레분들 사기 피해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오는 거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왼쪽에 이 사진은 당연히 딥페이크 사기고요. 사기. 절대 이 연예인 송혜교 조인성 등 이러한 연예인은 여기에 관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영국 상속세 폐지 검토.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내년 봄에 상속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32.5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는 한 5억 원이 넘는 자산을 물려받으면 초과분의 40%를 상속세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다만 과세 기준 자체가 낮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전 국민 중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폐지하는 이유가 뭔가 25년 초 영국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려는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죠. 상속세를 폐지하게 되면 결국 이 4%의 표만 가져오는 거 아닌가 다른 쪽에서 잃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영국 정부는 그러한 선택을 현재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얘기가 많죠. 이러한 상속세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SBS 메가. 오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빠졌다가 그 다음에 올랐다가 다시 또 빠졌다가 완전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태영그룹이 소유한 SBS는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아니 길이 그 태영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왜 올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정이 어려운 태영그룹이 바로 SBS를 매각하지 않겠냐, 새로운 주인을 찾아 나서지 않겠냐 요런 기대감 때문에 SBS가 급등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지주사 NTY홀딩스는 그룹 내 알짜 사업인 태영 인더스트리를 매각한 바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걸 봤을 때 또다시 매각에 나설 것 이러한 전망이 나왔다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매각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며 결국 상승한 주가는 모두 반납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긴 한데요. 지난주에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었지만 결국은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BS도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상한 찌라시가 나오면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다만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적합한 기업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당연한 소리라도 볼 수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구를 통한 의약품 구매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등 적발된 불법 행위는 총 18,000건이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일본 진통제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이브, 국민감기약 파브론 A 골드 등 요런 약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불법 약이 진짜 일본에서 만든 약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하겠죠. 혹시나 중국산 짝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불법적으로 구하는 약은 섭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구매한 소비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셀트리온 출격합니다. 드디어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해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오늘 출범하게 되었고, 신주 상장일은 24년 1월 12일에 출격을 한다고 하네요. 자, 합병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은 분산되어 있는 사업을 하나로 뭉쳐 원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수익성을 좋게 만든다는 거고,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앞으로도 쭉쭉 성장하길 바라고, 다만 신주 상장 그때쯤 되면은 아마도 한 번쯤은 고점을 만들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당연히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 팔아라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출산율 또 하라. 진짜 지하실이 어딘지 모르겠는 출산율. 작년에 0.78명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지만 올해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신생아가 몇 명인가 봤더니 사상 첫 20만 명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하며, 다만 혼인 건수가 다행이네요. 1년 전보다 조금 증가해 내년은 조금 반등해주지 않겠니? 라는 기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정부에서도 이때까지와 다른 그러한 출산 대책 이런 것들을 꺼낸다고 하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봤었는데 한 번 더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론. 지난번에도 공부했다시피 내년 1월부터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최대 5억 원까지 1%대 금리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거는 저 기리씨 봤을 때 진짜 이 정도면 의미가 있는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내용을 보자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구입 자금의 경우 자산 4.69억 이하, 연소득 1.3억 이하면은 연 1.6%에서 3.3% 금리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주담대 금리가 평균 4.5%인데 그냥 최대치 받는다고 하더라도 3.3 충분히 매력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내 집 마련의 꿈이 가능해질 듯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올해 시장의 받침대 역할을 한 것이 40조 규모의 특례 보금 자리론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나오는 27조의 신생아 특례도 주택 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젠장 또 온디바이스 AI야. 자꾸 이러면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좋다는 이야기만 들려오고 있는데요. KB증권은 내년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장은 스마트폰으로 시작되어 가전, 자동차 등에 탑재되기 시작하며 무궁무진한 시장이 된다고 하고, 게다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는 그 뉴스에 많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뉴스가 이어진다는 게 포인트죠. 삼성은 내년 1월 그리고 애플은 내년 9월에 각각 S24와 아이폰 16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햄버거가 과연 가능할지 한번 내년 1월쯤 보면 알 수 있겠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23년 주식시장 문 닫습니다. 오늘은 23년 주식시장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그 김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이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했다고 합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2000지 수급에 힘입어 10위 안으로 진입을 했고, 원래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여기 보면은 7등이죠. 7등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년 만에 2위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 2차 전지가 지고 반도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하이닉스는 작년까지만 해도 3반테 뒤처지며 4위까지 내려가 눈물을 흘린 바 있었죠.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도 올해 든든한 실적을 바탕으로 두 계단씩 올라가며 6등, 8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며, 한편 카카오는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주가 하락 등등 이런 악재들로 인해 10위권 밖으로 쫓겨났으며, 다만 네이버는 그래도 9등을 지키며 체면 지뢰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지금의 대세는 어떤 건지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우뚝 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완성차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2000지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런데 결국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반도체가 내려가고 2차전지 올라가고 바이오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당연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이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A라는 기업을 투자한다고 그 A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그 A 투자하다가 나중에 좀 비싸진 것 같다. 그러면 또 매도하고 B를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매도하고 C를 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사실 그 상장된 모든 기업, 모든 섹터가 전부 다 내 밥그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너무 내가 가진 종목이 안 가고 야 쟤만 올라간다 저거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냥 A 쪽은 판 다음에 B로 넘어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 다 오르면 둘 다 먹고 한 개만 올라도 그나마 또 다행이고 둘 다 떨어지면 그거는 좀 생각하기 싫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서 조금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어떤 증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도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이슈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4월 한림지주, 대성홀딩스, 세방, 선광, 다오데이터,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등 8개 기업이 갑자기 하한가를 가면서 한 연예인 또 연관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흘 동안 이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8조나 증발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섹터는 2차전지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작년 말에 10만원이었던 에코프로는 무려 15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시장에 충격을 준 것 중 하나는 바로 파도였습니다. 3분기 실적이 IPO 당시 예상 매출액과 말도 안 되는 차이, 사실 집 앞에 있는 빵집보다 매출이 낮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외에도 공매도 금지, 양도세 완화, 공모가 제한폭 변경, 따따블, 챗GPT의 등장 등등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던 한 해라고 합니다. 진짜 별의별 사건 사고 많은데 기레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24년의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는 PF 위기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요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오늘 또 바로 그냥 그 해결책을 막 꺼내고 있죠. 이미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충격이 오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만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이랑 증권업 내년 2, 3월까지는 좀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선거의 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이 양극화, 정치적으로 극단성이 짙어지는 모습 트럼프 보면 알 수 있죠. 그냥 막 지릅니다. 막 질러. 그렇게 과격한 성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을 듯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BOA는 내년 전 세계에서 150위권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금리 인하를 깔끔하게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와중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을지 등등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에서 파생되는 에너지 자원, 공급망 안정 등 이러한 이슈가 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